어제였죠. 정봉주가 당내 암덩어리인 명파리 뿌리 뽑을 것, 헤드라인은 뭐 이렇게 뽑았는데, 아무튼 이재명 파리 호가호위 실세놀이한다. 저는 사실은 이재명 파리를 일부 유튜버라든지 댓글에 갈라치기 하는 세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당내, 와,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친명이라고 하는 인간들 중에 가짜들이 숨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저는 이재명 파리하는 일부 유튜버들이나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 이재명 지지자인 척 하면서 커뮤니티에 글 쓰고 댓글 다는 이런 인간들을 생각했어. 그래서 정봉주의 저 행동, 가벼운 행동, 입방정, 이것 때문에 이재명 파리들한테 먹잇감을 던져준 사람이 본인이면서 무슨 이재명 파리를 뿌리 뽑는다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내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화살을 얘네들한테 돌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게 국회의원,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 얘네들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커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깔끔하게 사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섭섭했었다. 근데 선거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자기도 정신이 좀 해가닥한 것 같았다. 죄송하다. 하지만 저희 진심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문제가 덮일까 말까인데, 자기가 입방정 떤 건 팩트야. 그거 가지고 뭐라 못해. 진위가 뭐 과장됐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긴 문제를 남 탓으로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반명표를 모으겠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나 양문석 의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기자회견을 보면요, 쫓기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략이 숨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한 말실수, 박원석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했던 것, 근데 그걸 박원석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 이거를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얘기가 끝나는데, 이건 잘못되지 않았어부터 출발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런 말 했으면 안 돼, 섭섭했었더라도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어,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인데, 나는 그걸 잘못하지 않았어부터 출발하니까 이제는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중에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략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쫓기듯이 하다 보니까 시야는 더 좁아지고 계속 해명을 하고 뭔가를 하는데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어. 이거는 해결 안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봉주에 대해서 잘 싸운다, 전투력이 좋다, 이런 부분들은 다들 인정했어.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의심, 불안, 입이 가볍다, 처신이 가볍다, 최고위원이 돼서도 그렇게 하면 민주당에, 이재명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어.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입증해준 꼴이에요. 입증해준 꼴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만 불안한 것 가지고 표를 안 주기에도 그렇고, 최고위원 되면 잘하겠지, 한번 믿어보자, 이런 의견이 득세해서 지금 이 표를 얻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불안함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자, 박원석에게 터트려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고의로 뭐 박원석하고 짜고, 그럴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 양반은 그동안에 수박들 엄청 까고 다녔어. 근데 그거를 미래를 위해서 정체를 숨기면서 뭐 이렇게 한 거다? 그럴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이제는 반명들하고 붙어서 대의원 표가 남았으니까 그쪽에 기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제가 봤을 때 정봉주 지금 수석 최고를 아직도 포기 못했어요. 수석 최고를 포기를 못한 것 같아. 이 양반의 정치 인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합니까? 한준호 의원이 우리가 알고 싶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팔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병주 의원. 누가 앞에서 이재명 팔면서 뒤에서 이재명을 팔아넘겼느냐? 누가 앞에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열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제왕적 당대표 운운하며 보수 언론의 먹잇감으로 팔아넘겼습니까? 누가 앞에서
당원 주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개딸 독재 1,000원짜리 당원이라며 열성 당원들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켰습니까? 누가 앞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정치검찰에 팔아 넘겼습니까? 앞뒤가 다른 자, 오로지 이재명 대표 공격에만 몰두하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이재명 대표를 파는 자 아닙니까? 정치인은 국민과 당원과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시대적 소명이 사라지는 순간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김병주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의힘의 해먹은 민주당 빨갱이 타령을 끝장내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계속 공격해 보십시오. 김병주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겨누는 화살을 기필코 모두 부러뜨리겠습니다. 자, 김병주를 잡아뜨리려 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신천지 연루설, 증거도 정말 없는 김병주를 왜 끌어내리려고 했을까? 이것들은 김병주가 사실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김두관, 정봉주를 향하고 있다라고 많은 당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들이요, 화가 났어. 정봉주, 이재명 파리 척결 발언에 김민석 모든 결정 당원이, 김민석이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됐구나.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됐구나라는 걸 여기서 느꼈습니다. 내용을 좀 보죠. 자, 이재명 후보 뒷담화로 구설수에 올랐던 정봉주.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 이른바 이재명 파리하는 내부무리를 척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최고위원 후보 중에도 이재명 파리 무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정봉주가 선을 그었지만 경쟁 후보들이 강하게 정봉주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은 성형 없이 모든 주제에 제기되고 토론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자, 김민석 후보가 가열 진화에 가장 먼저 나섰다는 건데 내부를 흔드는 이적행위 밀정 정치를 척결해야 한다. 김민석이 왜 좋은 정치인이 됐느냐. 프레임 전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화두를 던지는데 거기에는 적절한 어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김민석은 밀정 정치 척결. 자, 밀정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너무 좋아. 밀정, 간첩. 간첩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지만 충분히 분노를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밀정 정치 척결이다. 정봉주를 겨냥한 내용의 기자회견이 될 것이란 예상했지만 김민석은 정봉주를 겨냥하지 않았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합니다. 자,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김민석은 올라가고요. 정봉주는 내려갑니다. 너무나 성숙된 멋진 대응이다. 밀정 정권과 밀정 정치가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밀정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선택했어요. 친일 매국주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독립기념관 광복절 기념식조차 무산되었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친일 매국 밀정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천공과의 결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밀정 정치를 척결해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밀정하면 또 제가 많이 써먹은 단어인데 민주당 내에도 윤석열 쪽하고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밀정이 있다라고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었고 유니콘팜이라는 의료민영화, 지금 의료민영화 여러분들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뭐다?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지금 시장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있으니까 지금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를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잖아.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하는 업체들은 계속 커가고 있어요. 거기에 민주당 내에 밀정들이 있었지. 그리고 22대 국회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주자가 김한규입니다. 김한규 기억해 주시고요. 밀정이라는 단어 잘 썼어. 자, 김민석은요. 정봉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은 밀정 정치 척결 얘기가 주제인 만큼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투표 참여 호소만 하겠다. 아주 좋아요. 당원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에 따른 거지. 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정봉주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건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원칙보다 기득권의 친목과 인연을 중시하던 계보 정치로부터 당원이 원칙과 가치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당원 주권 집단 지성으로 전환 중이다. 모든 판단은 당원이 하는 것이다. 밀정 정치와의 싸움에 당력을 집중할 때다. 자, 이건 당원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지금 한
50 몇 %가 남아있어요. 선거가 아직 절반도 안 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봉주가 2위란 말이에요. 근데 20%안 돼요. 15%야. 15%. 정봉주가 얻은 게 지금 15%입니다. 뒤집어져요. 저는 정봉주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그 박원석에게 했던 말도 너무 실망스럽지만 그 이후에 대처가 최악이야. 최악.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판에 빠져들면 정신이 헷가닥하거든요. 거기서 정신을 부여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봉주는 그게 안 돼. 김두관도 그게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세뽕 한 번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와, 사퇴 안 해도 됩니다. 사퇴하면 미래가 있을 수 있지만 사퇴 안 해야 미래가 없어요. 당원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정치인은요, 공적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유세뽕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1등 한번 찍은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다? 황당하다. 정봉주는요, 그렇게 치밀한 사람은 아니에요. 치밀하지 못하다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뒤에 누가 있고 뭐 있고 이런 걸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자기 감정 주체 못하고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대응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민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을 포함해 당원들이 할 일. 당원들 중심으로 정봉주 사퇴 여론이 일고 있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당내에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토론되고 검증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와 소수가 확인되는 게 자연스럽다. 그게 민주주의 정당의 전당대회다. 성역 없이 모든 주제들이 제기되고 토론되는 게 바람직하다. 너무나 어른스러운 태도 아닙니까? 이런 태도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한테 뭔가 듬직함, 든든함, 안정감을 느끼죠. 신뢰감이 올라가죠. 정봉주의 하는 행보와 완전 정반대 행보를 보여주면서 김민석은 자신의 존재감을 올리고 있다. 자,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어도 그렇게 보이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봉주 보십시오. 지금 위기에 몰려서 당원들하고 지금 싸울 기세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위기에 몰리면 시야가 좁아지고 악수를 두게 마련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 순간순간의 판단, 결정, 이걸로 국민들의 삶이 바뀌는 직업이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정봉주가 하는 행동 지금 보세요. 최악의 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안타까워. 그리고 화가 나고 정봉주를 좀 밀어줘 보자. 정봉주를 우리가 좀 써먹어 보자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화가 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대표와의 거리별로 군락을 나누는 것 과거의 침묵 정치적 시각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민석 왜 이렇게 멋있지? 자, 김병주 후보도 제가 봤을 때 정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 후보를 지칭한 것도 없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 개딸과의 전쟁이란 프레임을 씌우던데 그건 아니다. 정봉주는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고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자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라면서 김병주 후보가 정봉주를 약간 감싸주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민영배 의원도 이재명 팔이라는 단어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어이고 분열의 언어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한준호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다. 이재명 팔이 누가 하고 있냐? 정봉주. 우리가 기대를 하면 실망이 더 큰 법이죠. 정봉주가 딱 그 케이스예요. 이제 뭐 정봉주가 뭐 뒤에 양정철이 있고 이제 정봉주 때문에 이제 김어준까지 물고 갑니다. 김어준하고 정봉주하고 싸워서 한동안 안 봤던 것도 이제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김어준은 정봉주를 안 까느냐? 정봉주에 대해서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김어준하고 정봉주가 한편이다. 낙검수 때부터 한편 아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열린민주당 만들었을 때 몰빵론에서 그 이후로 정봉주랑 김어준은 본 적도 없어요. 완전 틀어져서. 자, 근데 뭐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 뭐 김어준이 뭐 신은 아니니까. 근데 음모론 좀 그만해. 뒤에 김어준이 있고 뒤에 양정철이 있고 뭐가 뒤에 있겠어. 정봉주를 앞장 세워서 무슨 이득을 보겠어요. 정봉주랑 뒤에서 뭔가 쿵짝을 맞췄다 쳐봐. 정봉주가 밖에 나가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 한번 털면은 난리 나는데 정봉주랑 그 짓을 하겠냐고요. 누가 정봉주랑 커넥션을 가지고 뒤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겠어.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세력들도 정봉주와의 커넥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때문에 잘 걸렸어. 김어준도 역시 이제 물고 늘어져서 쟤도 잡아뜨려야지. 김어준 자빠지면 누가 이득 볼까? 김어준이 신은 아니지만 민주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몇 가지 딱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끌고 들어와서 침소봉대해서 김어준도 나쁜 놈이다. 이재명의 적이다. 정봉주만 손절하면 돼. 우리도 정봉주 지지했었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거는 도저히 지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그동안 정봉주랑 친했던 사람은 다 손절해?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돼? 이재명에 도움이 돼? 그런 논리를 편다니까 갈라치게 하는 세력들은 잘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봉주는요, 정치인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걸 당원들이 이제는 알게 됐다. 그러면 정봉주만 걷어내면 돼요. 자, 정봉주를 걷어내는 건 당원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제 당원 투표랑 이런 것들을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대의원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아서 정봉주가 최고위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자, 이제 대의원 20표인가 1인 20표라잖아요.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걸로 대의원 1인 1표로 가는 길도 열리겠죠. 정봉주는 정말 감이 안 돼. 저도 정봉주를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첫 번째 주말에 1위를 찍고 난 다음 획가닥합니다. 내가 지금 인기가 이렇게 많구나. 당원들이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구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나가는 길에 김민석을 연호하는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후보는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한 것. 여기서부터 정봉수의 패착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원들이 첫 번째 주말 투표를 보고 정봉주 최고위원까지 좋은데 수석 최고위원은 이거 안 좋아. 이런 생각이 쫙 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당원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하고 있어. 근데 정봉주는 이재명 때문이야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삽질을 해대기 시작한 겁니다. 온갖 삽질. 자, 여기서부터 이게 뭔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원들의 생각과 정봉주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가면서 정봉주는 이제 열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이재명 때문이야. 이재명 때문이야. 선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정봉주가 떨어지고 김민석이 올라가. 이때 당원들은 나를 수석 최고위원감까지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되지. 그러면 수석 최고위원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당원들의 판단 존중한다. 최고위원에만 넣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수석 최고위원 뽕에 한번 꽂힌 거예요. 정봉주가 그러면서부터 연속 삽질이 이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박원석한테 이재명 욕하고 이게 된 거야. 아니, 섭섭할 순 있지. 그래도 박원석한테 그딴 얘기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그게 방송에 터졌어. 그러면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선거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선거에 들어가면 획가닥해요.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정봉주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지금 뭔가 행보를 하는데 계속 최악의 수를 두잖아요. 정신이 헷가닥해서 그렇다니까. 뒤에서 누군가하고 커넥션이 있고 먹고 그거 다 개소리예요. 그딴 소리 좀 그만해. 정봉주랑 누군가 커넥션해서 할 사람입니까? 정봉주를? 불안해서? 정봉주랑 내가 뒤에서 꿍짝꿍짝해서 이재명을 한번 조져보자. 이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계속 입을 털고 다니는데 정봉주랑은 무슨 음모론이 어울릴 수가 없어.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양정철이고 뭐고. 개소리예요 그건. 일단 김어준은 다른 걸 안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론조사 꽃에 나온 여론만 봅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김어준도 이거 왜 그러지라고 들여다볼 거야. 김어준이 정봉주를 두둔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고. 얻을 게 없어. 정봉주를 피해 실드를 칠 이유도 없고. 자, 지금 현재 16개 지역 온라인 투표 결과예요. 정봉주가 15.6이에요. 민영배 의원이 10.5입니다. 지금 보면 한 3만 표 차이예요. 3만 표 차이.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 없을까? 있다고 봅니다. 정봉주 빠지고 김민석, 한준호, 김병주, 전현희, 이현주, 민영배 셋 중에 둘. 정봉주가 7등으로 내려갈 거다. 김병주 2위.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건 김민석 1위, 김병주 2위, 한준호 3위, 민영배 4위, 정봉주 5위. 저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선호하는 순으로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면 남자 5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당원들이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김어준을 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정봉주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당원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당원들의 결정에는 저는 군말 없이 갑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정봉주가 만약에 살아남았어. 어떻게?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봉주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해야죠. 헛짓거리 못하도록. 그건 해야 되는 거고. 당원들을 믿어요.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근데 만약에 당원들은 선택을 했어. 근데 대의원에서 정봉주가 됐다? 이러면 이제 대의원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 가지고 싸워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